네, 이번 시간부터는 돌림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보통 힘이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를 갖다가 일으키죠. 그래서 직선 운동의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는 회전 운동에서는 회전 운동이 일어나려면 90력도 필요한데 일단 돌아가려면 돌아가게끔 하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을 갖다 뭐라고 한다?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를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돌림 힘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돌림 힘이 됩니다. 자, 이 토크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물리 1 과정에서도 나오거든요. 힘과 평형 단원에서 양팔저울이 나오는데 양팔저울을 갖다가 대입을 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저기 회전축이 있고요. 2L만큼 떨어진 곳에 mg라는 질량이 m이라는 질량이 닳아서 mg만큼의 힘을 받고요. 여기에 2mg만큼 이렇게 저기 닳아서 L만큼 떨어졌을 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린 친구들하고 아빠가 이렇게 시소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린 친구가 어느 쪽, 아빠가 그러니까 어린 친구에 비해서 아빠가 어느 쪽에 앉아있죠? 좀 안쪽에 앉아있죠?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움직이지 않고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요 거리하고 힘 사이, 곱이 같을 때 회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EMG가 없다면 mg만 있다면 얘는 어느 쪽으로다가 내려오죠? 이렇게 무슨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고요. EMG만 달려있으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두 가지 힘이 같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 평형을 이루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이 돼야 된다? 돌림힘, 다시 말하면 토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요.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EMGL 플러스죠. 플러스 EMGL 그 다음 마이너스 곱하면 EMGL이 되니까 제로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어떤 거리 회전하는 축에서 거리만큼 어느 거리만큼 떨어져서 힘이 작용하면 어떤 힘이 작용한다? 토크,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작용한다. 돌림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 토크는 어떻게 된다? 토크는 R 크로스 F로다가 정의합니다. R 크로스 F. 이거에서 크기는 어떻게 되죠? 크기는 R 곱하기 F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사인 세타가 바로 뭐가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 돌림이 됩니다. 이걸 한번 여기다가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회전축입니다. 회전축인데 F1이라는 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작용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F1은 지금 이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시 말하면 F1은 회전을 시키지 못합니다. F2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F2가. 그러면 F2를 갖다가 Fx 성분하고 Fy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F2의 모든 힘이 회전을 갖다가 시킵니까? 시키지 않죠. 어떤 거? Fx는 시키지 못하고 어떤 힘만 지금 회전을 돌리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 Fy만이 회전을 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거리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면 벡터로 써볼게요. R벡터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F2 중에 Fy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Fy는 F2의 시타라고 하면 R과 F가 일으키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 F2 사인 세타만이 다시 말하면 뭐를 갖다 일으킨다? 돌림힘, 토크, 회전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R 벡터의 F2 벡터가 되는데 R 곱하기 F의 사인 성분, 힘에 작용하는 거에 벡터 R에 대해서 각을 이룰 때 사인 성분만이 뭐를 일으킨다? 돌림힘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토크는 R 크로스 F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양쪽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여기 받침대 1하고 2가 있고요. 여기 뭐 길이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길을. 근데 이 길의 총 질량은 m이고 사람이 x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봅시다. 얘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x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가 가만히 있다라고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어떤 상태가 있는 거죠? 평형 상태를 이고 있는 거죠. 평형 상태.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작용하고요. 저기 표시라고요. 두 번째는 1과 2가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 길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죠. 이미 배웠습니다. 평형의 조건이 있어요. 가만히 평형을 가지고 있으면 제1 조건과 제2 조건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제1 조건은 뭐다?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그냥 더해주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선 벡터적으로 더해주는 거죠. X성분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해주고 Y성분의 힘들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제2 조건은 돌림 힘이 0입니다. 돌아가려는 힘이 0이 돼야지 돌지 않고 멈춰 있으니까. 평형의 제1 조건과 제2 조건이 되는데요. 모든 힘을 한번 여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표시해 볼게요. 자, 일단 센터에서 라지 mg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요 사람이 스몰 m이면 스몰 mg만큼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아래로 작용하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 작용하는 힘들이 빼져야지 평형의 제1 조건에 의해서 평형을 이루겠죠. 여기서 1에서 n1이라는 수직항력과 여기서 n2라는 수직항력이 있어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은 라지 mg, 스몰 mg, 그러니까 수직항력 1, 수직항력 2가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작용하는 힘 중에서 뭐 n1, n2를 구하는 건데 수직항력이 얼마가 되느냐? 자, 첫 번째 조건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스몰 mg는 0이다. 이거는 무슨 식이 되는 거죠? 평형의 제1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2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회전하는 힘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겠죠. 회전축을 여기라고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한번 보세요. 돌아가면 아까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걸 뭐가 된다?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그러면 라지 mg, 스몰 mg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라지 mg는 여기 거리까지 하면 라지 mg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스몰 mg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n1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n2는 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작용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몰 mg에 x만큼 떨어져 있고 라지 mg에 l 마이너스 2 라지 n l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수직항력 n1은 2l분의 mx 더하기 n 라지 m l의 g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n1을 요 맨 첫 번째 제1 조건에 집어넣으면 n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요.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찰력이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형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X축 힘들을 더하면 얼마? 0. Y축 힘들을 다 더하면 얼마? 0. 그러면 얘들 사다리의 무게 WL, 사람의 무게 WF는 어디로 작용하고 있어요? 아래로 작용하고 있죠. 그럼 아래로 작용하는 힘들을 다 없애주려면 어디로 작용해야 될까요? 위로다가. N1이라는 게 위로다가 작용하는 힘은 이거 N1밖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다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N1이라는 것은 WL 더하기 WF라는 첫 번째 식이 존재하고요. 자, N2도 존재하죠. 여기서 지금 물체가 표현하고 닿으니까 여기서도 수직항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N2가 지금 앞으로 미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N2에 반대되는 수직항력 어느 쪽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어야지 이 마찰력이 이 N2의 수직항력과 어떻게 되니까? 깜쳐지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반성 모멘트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전 운동에서 새로운 개념이 되는데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질량이 없는 철사줄에 M1, M2, M3가 이렇게 해서
오메가라는 각속도를 갖고 빙글빙글 돌아간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럼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M1의 운동 에너지하고 M2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M3의 운동 에너지를 갖다 구해서 총 토탈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1이 있는데 M1이 있고 여기서 선속도죠. V1은 R 오메가라는 그 관계식이 있으니까 R1만큼 떨어졌으니까 R1 오메가. 그래서 V2는 R2 오메가. V3는 R3 오메가라는 이런 선속도를 갖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녀석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1 V1의 제곱을 갖다 구하는데 선속도하고 각속도 사이에는 R 오메가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M1 R1 오메가의 제곱.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2분의 1의 M1 R1 제곱의 오메가 제곱으로다가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선속도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무슨 속도에 대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K2도 어떻게 되죠? 2분의 1 M2 R2 제곱의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고요. K3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M3 R3 제곱의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토탈 에너지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러니까 회전 운동에 대한 그 에너지로 바꿔주면 2분의 1 M1 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 더하기 M3 R3 제곱의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이 MR 제곱에 대한 형태의 것을 뭘로 놓을 수 있다? I로 놓을 수 있고 이 I를 뭘로다가 얘기해준다?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관성 모멘트는 뭐냐면 이 물체가 회전하게 돼요. 물체가 회전하게 되면 각속도 변화가 있을 수 있죠. 힘이 작용되면 이걸 뭐하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냐면 질량하고 생각해주면 돼요. F는 M에서 질량이 뭐가 되는 거죠? 그 속도 변화, 가속도에 대한 저항의 정도였죠. 관성 모멘트는 뭐냐면 각속도 변화를 갖다가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물량이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속도, 앞뒤로 가는 이런 선운동에서의 그 저항의 정도를 질량이라고 하면 회전 운동에 대한 저항의 정도는 뭐가 된다?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